매들린 맥켄은 영국 레스터에서 태어났고 영국인 의사 부부인 아빠 게리 맥켄과 엄마 케이트 맥켄, 2살짜리 쌍둥이 남매인 션과 아멜리와 함께 레스터셔의 로틀리에 살았습니다. 2007년 4월 28일 맥켄 부부와 세 자녀는 봄방학을 맞아 기다렸던 휴가를 떠났고 맥켄 부부의 7명의 친구와 그들의 8명의 자녀와 함께 포르투갈의 그림 같은 휴양지인 프라이아 다루스에 있는 오션클럽 리조트에서 일주일간의 휴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휴가가 끝나기 전날인 2007년 5월 3일 목요일 아침, 맥켄 부부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은 리조트의 키즈클럽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수영장으로 가기 전에 아파트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1시 30분쯤 가족들은 모두 수영장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엄마 케이트는 매들린의 사진을 찍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이 매들린의 마지막 사진이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이들은 수영장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키즈클럽으로 이동해 놀고 있던 아이들을 데리고 오후 6시에 케이트는 아파트로 갔습니다. 그리고 맥켄 부부는 저녁 7시쯤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쌍둥이 남매는 방 한가운데에 있는 여행용 침대에서 잠들었고 매들린은 침실 문 옆에 있는 싱글 침대에서 분홍색과 흰색이 섞인 반팔 잠옷을 입고 편안한 담요와 부드러운 장난감인 커들캣 옆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게리와 케이트 맥켄은 친구들과 함께 그들이 머물고 있는 아파트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오션클럽 리조트 단지 내에 있는 타파스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녁 8시 30분쯤 어른들은 레스토랑 테라스에 있는 테이블 일자리를 잡고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앉았습니다. 테라스 자리는 아이들이 자고 있는 1층 아파트 5A가 잘 보이는 곳이었고 아파트는 식당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일행이 식사를 위해 자리를 잡으면서 그들은 서로 인접한 별도의 아파트에서 자고 있는 아이들을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기로 했고 부모들은 돌아가면서 각자의 아파트를 찾아 아이들이 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게리 맥켄 역시 아이들을 확인하기 위해 2명의 친구들과 함께 식당을 나와 5A를 포함해 주변 아파트를 지나는 공공거리를 따라 가는 길을 갔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잠기지 않은 테라스 문을 통해 조용히 들어가 그의 아이들이 잘 자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고 있었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에 만족한 그는 아파트를 나와 타파스 레스토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케이트는 21시 30분에 아이들을 확인할 예정이었지만 그들의 친구 중 한 명인 매튜 올드필드가 맥켄 부부의 아파트인 5A 옆 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아이들을 확인하면서 맥켄 부부의 아이들도 같이 확인해주기로 하고 그는 맥켄 부부의 아이들 침실 문이 활짝 열려있는 것을 알았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자 매들린과 쌍둥이 남매자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침실을 충분히 들여다보지 않고 5A를 떠났습니다. 그 뒤 케이트는 오후 10쯤에 5A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케이트는 뒤쪽에 잠금이 해제된 테라스 문을 통해 아파트로 들어갔다가 아이들의 침실 문이 활짝 열려있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녀가 문을 닫으려고 할 때 마치 바람에 불어 닫히는 것처럼 문이 강하게 닫히면서 케이트는 침실 창문과 셔터가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둘러 침실에 들어갔을 때 침대에는 매들린과 함께 자고 있던 2살 배기 쌍둥이들만 있고 딸 매들린이 침대에 없다는 걸 발견한 그녀는 불안함과 두려움에 떨면서 매들린의 이름을 부르며 아파트를 정신없이 뒤졌습니다. 그녀는 욕실을 포함한 다른 방들을 확인했고 바깥으로 나가 주변을 살피기도 했지만 매들린의 흔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케이트 매들린이 사라졌다고 소리치며 레스토랑으로 달려가 남편과 친구들에게 매들린의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오후 10시 10분쯤 게리는 매튜 올드필드를 보내 리조트 리셉션 데스크에서 경찰에 신고하도록 요청했고 오후 10시 30분에 리조트는 실종 아동 수색 프로토콜을 활성화했습니다. 그들은 매들린이 길을 잃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맥켄 부부와 그들의 친구들을 포함하여 리조트의 직원과 손님들이 근처를 수색했습니다. 매들린 맥켄의 실종은 휴양지 전역의 고요함을 깨뜨리고 리조트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포르투갈 경찰은 매들린의 실종 신고를 받고 탐지 겸 전문 수색팀의 지원을 받아 즉시 근처의 부동산, 지형, 해안 지역을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또한 경찰들은 주변의 목격자들을 인터뷰했고 사건 당일 저녁 식사를 함께했던 맥켄 부부와 그들의 친구가 맥켄 부부가 묵고 있던 리조트 단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리조트 내의 다른 투숙객, 프라이아 다루스 거주자 또는 매들린의 실종 시간 해당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 등의 진술을 수집했고 매들린의 실종 사건과 관련된 것을 보거나 들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리조트에 있던 다른 투숙객들은
영국 경찰에 연락하여 포르투갈 경찰들과 대화한 적이 없다고 말해 경찰이 리조트의 모든 사람을 인터뷰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국경이나 해양경찰 모두 매들린에 대한 설명을 몇 시간 동안 듣지 못했고 경찰은 매들린 실종 당시 집집마다 수색을 하지 않았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다음날 아침 10시에 도로 봉쇄가 처음 시행되었으며 인터폴에서 전 세계 실종자 경보를 발령하는데 5일이나 걸렸습니다. 이렇게 포르투갈 경찰의 초기 대응이 지체되면서 실종 직후 정확한 상황과 초기에 있었을 수 있는 잠재적인 단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른바 골든타임에 놓쳤다는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경찰의 초기 대응이 지체되면서 정확한 상황과 초기에 있었을 수 있는 잠재적인 단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고 실종 당일 아파트 5A 침실 출입구에 테이프를 붙이기만 하고 사건 현장인 아파트를 확보하지 않은 채 새벽 3시에 경찰이 현장을 떠나버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장과 주변 지역의 잠재적인 증거가 부주의로 오염되거나 손실될 수 있었고 목격자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기억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미해질 수 있어 목격자 증언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고 수사 진행에 차질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국제적인 관심을 끌면서 포르투갈 국경을 넘어 수색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포르투갈 경찰은 영국의 국가범죄수사국을 포함한 인터폴과 협력하여 수사를 도왔고 인터폴의 개입으로 포르투갈 경찰과 영국의 국가범죄수사국 사이의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를 원활하게 해주어 수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맥켄 가족은 경찰과 협력하여 매들린의 사진을 공개하고 그녀의 외모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미디어에 공유한 많은 이미지에서 매들린은 여느 또래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활기찬 얼굴에 매력적인 표정을 보여주었고 금발머리에 청록색을 띤 오른쪽 눈의 홍채에 작은 갈색 자국이 있는데 이것은 매들린이 플로보마라는 선천적 안구질환으로 인해 특이한 모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들렌을 목격하거나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도 이 눈을 기억해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매들린의 실종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자들과 뉴스 제작진이 프라이아 다 루스를 방문하여 사건의 진행 상황을 보도하고 관련된 사람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언론의 관심은 곧 맥켄 가족에게 쏠렸고 뉴스 매체는 매들린의 실종과 관련하여 맥켄 부부의 행동, 및 딸의 실종에 대한 그들의 책임에 대해 광범위한 보도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부부가 아파트에 아이들만 채워두고 외부에서 식사를 하기로 한 결정을 비난하기도 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맥켄 가족이 겪고 있는 깊은 고통과 실종된 딸에 대한 절박한 수색에 대한 지지와 공감을 표명했습니다. 언론의 집중적인 조사와 여론은 수사의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를 모두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대대적인 언론 보도가 사람들이 잠재적인 단서나 목격, 그리고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근거 없는 루머와 거짓 단서, 음모론까지 등장해 수사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어 수사에 혼선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매들린이 이미 페도필리아, 성범죄자에게 유린당한 뒤 살해됐을 거라는 루머와 함께 맥켄 부부가 매들린을 실수로 죽이고 이를 은닉하기 위해 실종된 것처럼 꾸민 것이라는 추측성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매들린이 실종된 지 25일 만에 법의학 검사 결과 그들이 빌린 차에서 매들린의 혈흔이 발견됐다면서 2007년 9월 포르투갈 경찰은 맥켄 부부를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맥켄 부부는 경찰의 신문을 받았지만 조사 내내 자신들의 결백을 계속해서 주장했고 2008년에 그들은 용의선상에 배제되면서 아빠 게리는 당시 매들린을 데려간 사람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언론 보도는 매들린의 실종에 대한 정보를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있어 언론의 역할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도움을 제공하고 자원봉사를 하고 잠재적인 단서나 목격을 제공하는 등 상당한 대중적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반 시민부터 관련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매들린을 찾는 데 도움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독립적인 수색을 하면서 전단지를 배포하고 모금 행사를 열고 번역 서비스 제공하는 등 수사를 돕기 위해 시간과 자원을 지원했으며 매들린의 실종이 대중의 의식 속에 남아 그녀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노력에도 매들린을 찾지 못했고 결국 2008년 7월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시점 경찰이 특정인을 고발하거나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포르투갈 법무장관이 사건 종결을 명령하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해결책 없이 사건을 종결시킨 것은 대중과 언론의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매들린의 실종은 유명인사, 정치인, 그리고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저명한 인물들의 관심을 끌었고
영국에서는 전 국민적으로 매들린을 찾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으며 축구선수 데이비드 베컴은 자기가 출연하는 방송마다 매들린의 사진을 들고 나와서 매들린을 찾아주길 호소했고, 해리포터의 영국 작가 조앤 롤링도 매들린의 실종을 적극 알렸으며 그녀와 사업가 리처드 브랜슨 등은 매들린을 찾는데 사용하라고 거액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베네딕토 16세 교황도 매들린의 무사 귀환을 호소하는 특별 기도를 올렸고, 구글에서는 사이트 로고의 구글이라는 글자 중 O 부분에 매들린의 사진 중 눈 부분을 합성해서 매들린 찾기 캠페인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매들린이 실종된 지 6년 만인 2013년 7월, 영국 경찰은 매들린 맥켄의 실종에 대한 수사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매들린이 포르투갈 경찰이 제공한 초기 추정보다 늦게 납치되었을 수 있다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고 수사가 재개되어 그녀의 실종에 대한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영국 경찰은 새로운 조사의 일환으로 38명의 사람들을 잠재적인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이 용의자들은 매들린이 실종된 지역 근처에 있었거나 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경찰은 그들의 배경, 알리바이, 그리고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관련 정보를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2013년 10월 14일, BBC의 범죄 재구성 프로그램인 크라임 워치는 매들린의 사건을 재조사하는데 특별한 에피소드를 방송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중을 참여시키고 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정보나 단서를 수집하기 위해 방송에서 시청자들에게 잠재적으로 관련 정보를 식별하고 제보할 수 있는 용의자의 자세한 몽타주를 보여주었습니다. 방송 이후 목격담과 제보가 폭주했고, 가디언지는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처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용의자를 목격했다는 보고가 하루에 약 1000건 정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폭넓은 관심과 반응은 매들린 살해의 전 세계적인 범위와 단서 생성 및 대중 참여에 있어 언론 보도의 영향력을 보여주었지만, 단서를 추적하고 수사와의 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해 경찰이 부지런히 노력했지만 뚜렷한 결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2020년 6월 3일 가디언지와 CNN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과 독일 수사당국은 매들린 맥켄의 실종 수사에 상당한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그들은 2007년 매들린이 실종될 당시 30세였던 43세의 독일인 남성 크리스티안 브리크너를 매들린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브리크너는 1995년부터 2007년까지 포르투갈의 알가르브 지역을 자주 다니며 며칠간 캠핑카를 타고 이곳저곳을 자유롭게 돌아다녔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조사로 인해 의혹이 제기되었고, 수사관들은 특히 매들린이 실종된 프라이아 데루스 인근에서 그 기간 동안 그의 활동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중요한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용의자 브리크너는 매들린 실종 당일 오후 7시 32분부터 8시 2분 사이에 한 통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그때 사용한 전화가 포르투갈 모바일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브리크너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 차량 2대 중 한 대의 명의가 매들린의 실종 직후 바뀐 것으로 확인되어 그가 범행에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영국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용의자 크리스티안 브리크너는 1995년에서 2007년에 매들린이 실종됐던 알가르브 근처에서 살았으며, 그는 과거에도 성폭행과 마약 밀매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포르투갈에서 72세 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2019년 12월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브리크너는 매들린의 실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고, 매들린의 실종이나 사망과 관련된 범죄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2022년 4월 포르투갈 검찰은 성명을 통해 이 사건에 공식 용의자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용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독일과 영국 경찰의 요청에 따라 조치를 취한 후 용의자로 지목했으며, 그들이 현재 조사하고 있는 사람이 크리스티안 브리크너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매들린은 2003년 5월 12일생이므로 살아있다면 2023년 현재 기준 20살의 예쁘고 사랑스러운 숙녀가 되었을 것이며, 그녀의 실종은 세계의 관심을 사로잡은 잊혀지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